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35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비합니다. 반야바라밀타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우니 궁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이 비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보지사바
또 경어선사 바로 알기 제20 제목 제22인가 23인가 뭐냐 22 같기도 하다 그죠? 당체도 지나갔고 환속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이 인간들이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환속했다라고 해서 그 환속 이거 빨리 안 틀어. 환속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는데 어저께는 김소산네집 정자에서 놀았죠. 김소산네집 정자에서 경어선사가 놀고 있는데 거기에 어디가 과부가 있어? 에? 그게 어디에 그런 과부 이야기가 있냐고요. 마누라 얻었으면 뭐 얻으려고 김소산하고 놀아. 그래서 김소산네 집에서 놀고 뜨내기 나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김소산 말고 뭐냐 삼수갑산으로 가서 환속했다는 근거 찾고 있다. 어쩔래? 환속한 값은 찾아보자. 147수 여리교사야음이에요. 여는 뭐야? W자죠. 누구와 더불어? 이교사와 더불어요. 이교사. 이교사는 처음에는 이 경어선사가 하도 김서선, 오하찬 뭐 이름을 다 밝히길래 이교사가 사람 이름인가 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교사는 사람 이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교사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선생이라는 말을 선생님 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이라는 말이 또 이 선생이라는 말이 지금은 뭐 선생님,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박 선생님, 뭐 선생님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또 이 선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이라고 하다가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일제시대 때 그놈들이 뭐라고 그래? 교사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이제 교편 잡는다고 하잖아요. 편은 뭐요? 채찍편자니까 가리키면서 이 채찍을 휘둘린다 해가지고 교사를 교편 잡고 있어요. 직업이 뭐죠? 교편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거 일제의 잔재지 뭐. 그래서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의 잔재가 있대서 이거 교사라는 말을 한동안에 안 써요 또. 그래서 뭘로 바꿔요? 선생으로 바꿔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뭐야? 교직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교직생활만 찌들찌들 몇 년? 교직생활만 찌득찌득 46년? 40몇 년이냐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교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교사가 등장할 때는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교사가 등장을 하고 경어선사가 어떻게 교사를 할지 했는데 이 이교사와 경어선사가 속된 얘기를 해요. 왜?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 왜? 그래도 교사 정도만 되면은 뭐예요? 식자잖아, 식자.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시가 또 나오는데 이 이교사의 정확한 이름도 알아요. 이교사의 이름이 뭐더라? 이교사의 이름은 이여성이더라. 이런 거예요. 이여성이 다시 나와요. 뒤에. 그래서 더불어 이교사와 밤에 읊다 이런 얘기요. 근데 왜 이교사와는 밤에 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소사하는 김소사네 집에서는 낮에 읊어가지고 꽃도 보고 뭣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근데 이 교사는 뭐니까? 교사니까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낮에는 못 만나. 밤에만 만나요. 또한 밤에 만나서 뭔 얘기해? 밤에만 만나서 음침한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 뭐 나라를 걱정하는 얘기를 아무리 경호선사가 26명의 26명이 등장하거든요. 이름이 26 대단해요. 경호선사 대단해. 참으로 나왔어? 뭐냐? 좋다. 조짐이. 이 경호선사가 그 등장하는 인물이 26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써놓는 것도 대단한 거고, 무슨 기록일지 같아요. 굉장히 경호선사가 엄청 솔직한 편에 속하는데, 솔직하다 못해 그냥 다 까발리는데, 차마 이 내가 전봉준 땀에 왔노라는 못 까발려.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교사가 등장을 하는데, 밤을 틈타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털어놓네요. 다 이교사하고만 나눠요. 왜? 다른 사람하고 있다가는. 그래서 장황세사 신란지요 일취일성 푸일시로다. 청주 춘몽상사군이 예탑 종남 차회지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교사와 좀 늦게 만나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많은 유생들하고 만나는데 이교사하고는 좀 늦게 만나.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도 하면서 내내 어디서 만나? 청주 땅에서 만나요. 청주가 어디요? 강주죠. 뭐. 강주가 어디요? 강계지 뭐. 이교사와 함께 밤을 읊다. 창황세사 신란지라. 창황. 이 창자는 뭐야? 물결 막 창. 그리고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망하다고 해야 하네요. 우리가. 황망하다. 세상이 막 어지러워.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을 창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황망할 정도로 정신이 없이 막 돌아간다? 옳지. 세상이 막 돌아가.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사가 노트북아 고장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다시 살 수 없단다. 창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매우 급함을 뜻함.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한다고도 하고 황망하다는 말도 하고 해야 하네요. 창황이라는 것은 아주 막 어찌할 수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창황이라고 한답니다. 이 창자는 또 무슨 창? 곶집 창자예요. 창고할 때 창자.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사회가 실로 난지. 실로 어지럽다 이런 얘기죠. 지는 뭐야? 지탱할 수 있는 게. 지지대가. 믿을 수 있는 게. 급변해갖고 뭘 믿어야 할지 몰라. 이 다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그래서 이 창황의 세사에 실로 어디에다 지탱을 의지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믿을 게 없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교사와 함께 일취 일성 부일시다 이런 얘기요. 일취 한 번 취하고, 일성 한 번 깨고. 그러니까 계속 취할 수도 없어요. 계속 깰 수도 없어요. 취했다 깼다 하는 거죠. 취성이라고 하는 거 뭐야? 그 앞에 가운데 위에 보면 술주자가 다 있죠. 취했다 깼다를 하는데, 다시 이 붙이는 건 뭐예요? 붙자는 붙일 붙자예요. 맡길 붙자예요. 이 되는 대로가 이 붙일 붙자거든요. 뭐야? 일시적으로 계속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땜빵으로 한순간 이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이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쉬었다가 한번 깼다가 때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 정도로 그냥 이 급변하는 세상을 내가 쉬었다 깼다 하면서 형편 따라서 그냥 맡겨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좀 중요한 말이죠. 이 두 줄을 보면 이 두 줄을 이 교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교사랑 뭐를 노래요? 시국을 논하고 있는 거죠. 속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뭐래요? 정주 땅 춘몽이 상사구로다. 이 정주는, 여기에서 정주는 이 물가정자죠. 그런데 이 물가정자가 정주가 원래는 강주라고도 해요. 강주. 또 삭주라고도 해요. 삭주. 또 뭐라고도 해요. 마지막에는 얘가 강계가 돼버려요. 나중에 뭐가 된다고? 나중에는 강계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근데 경허선사 당시에는 갔을 때 혼용을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정주 땅이라고도 하고 삭주 땅이라고도 그 시에 나오거든요. 정주, 삭주, 강주, 그 다음에 나중에 강계. 강계도 쓰세요. 이 네 개가 다 돌아가면서 경허선사가 쓴 강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계에서 경허선사가 강주 땅에서 몇 년 살죠? 뭐쇼 이게? 이씨, 자꾸 이상한 게 뜨거울 줄 알아. 원나무 동의서에. 아휴, 바빠. 복고 에이전트. 끄자. 그래가지고 정주 땅의 봄꿈은, 이 봄꿈은 뭐예요? 우리가 일장 춘몽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일장 춘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꿈을 갖다 말하면은 동몽이라고는 안 해요. 또 춘하 추동할 때 하몽이라고도 안 하죠. 왜 꼭 봄춘몽이라고 할까요? 네? 봄에 자는 잠이 제일 달아요. 춘몽이 꿀맛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봄이면은 만물이 소생하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이야? 희망이요. 그래서 전부 다 희망을 꿈꾸고 부푼 꿈을 꿈꾸면서 아주 달콤하게 잔 꿈을 꾼 춘몽이라는 것은 청주 땅에 와서 춘몽을 꿔봤죠. 그래서 누구랑 꿔봤어? 26명 다 제끼고 이 여성하고 한번 꿔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뭔 꿈을 꿨어? 서로 상자죠. 서로 생각하면서, 생각을 오랫동안 깊게 진지하게 우리 이 조선 땅에 처해 있는 이 위태로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서로 그 꿈을 꿔봤어요. 어떤 꿈 꿨을까? 좀 있으면 일본 놈들이 물러갈 거야. 조선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우리 민족은 독립을 할 거야. 다시 이런 꿈을 꿨죠. 네, 깊은 꿈을 하잖아요. 우리 이것도 많이 해봤죠. 우리도 저도 대학교 때 그 뭐예요 그거? 박정희 대통령 죽는 거 이거. 12.6 사태하고 그 6.24 죽은 거, 왜 8.15 강벽들 때 저는 그거 다 봤거든요. TV에서 이 생중계 하다가 그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뭐 12.6 사태, 뭐 뭔 사태냐. 하여튼 우리도 젊은 날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저기 아름다운 꿈들을 많이 꿨죠. 그래서 서로가 생각이 깊었는데 뭐라 그래요? 예탑 종남 차지해로구나. 예탑. 여기서 예스러운, 멋스러운, 서예에 있잖아요. 예탑, 걸상탑이죠. 그러니까 멋지게 차려진 그런 침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평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탑에서 누구네 집? 이교사네 집, 이여성이네 집에서 몰래 예스럽게 멋스러운 침상, 보통 서재에 이런 그 상이 많이 있죠. 탑상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종남이라고 하는 것은 종남산이 있어요. 거기에 종남산에 성장동도 있고 또 무슨 동도 있죠. 그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경허선사가 종남산 그 산에서 오래 살아요.
많이 오래 살았다가 나중에 또 이사를 갈 때 이제 그 오하천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근데 종남산에서 만난 거는 이제 여기서 이 지금 누가 이 교사가 종남산이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요. 관계읍성 옆에. 이거 종남산 차, 이 차자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났구나. 만날 해자잖아요. 뭘 해자인데 이건 지체할 지자니까 느지막히도 만났구나 이런 말이야.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이 그 처음에 와서는 누구누구 하나요? 김탁, 그죠? 김탁, 그다음에 오하천, 김소산, 뭐 나머지 만나다가 늦게 이 만났음을 아쉬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이게 누구랑 이교사랑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허선사가 일부러 이교사라고 한 것도 이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 나중에 이여성이라고 해요. 란산적적 청등하리요. 이거 그 7원 율시예요. 율시라 뒤에 다시 네 줄이 더 있죠. 란산적적 청등하리요. 서수유유 백발기로다. 안득 천문감 배달이니 하동푸상 이런지로구나. 란산 적적이에요. 자, 여기 잘 보면 거기에 종남산 말고도 산이 많이 있어요. 왜? 아무래도 삼수갑산 갑산 위쪽이라 산이 그냥 어지럽게 널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산이 어지럽게 쫙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가 뭐가 있더라? 적적. 요게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란산 적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종남산에 적적한 밤에 이교사랑 만났다는 주변 풍광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청등활. 청등. 옛날에는 호롱불을 다 집집마다 켰잖아요. 이게 전기가 그때는 안 들어왔죠. 그래서 청등이 혼자만 깜빡깜빡 살아있어. 다른 건 다 죽어있죠 지금. 다 적적하고 적막하고 그 이교사와 둘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여 적적하기만 한데 뭐만 오로지 살아서 깜빡거리더라. 청등만 오로서 살아서 깜빡거리고 서에서 서수유유 백발기로구나. 물이 흘러가듯 유유는 두 가지를 했죠. 유유자작한 유유와 아득하고 아득할 유자를 했는데 여기는 유유자작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물 흘러가듯이 세월이 유유하게 흘러가는데 뭐만 내 백발만 머리가 자꾸 휘어져. 경허선사가 백발만이 기약하고 있더라면 이 기자는 기다릴 기자죠. 기약할 기자니까 백발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은 그냥 하염없이 유유하게 흘러가는데 백발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은 안 기다려줘. 세월은 안 기다려줘. 백발은 기다려줘. 이렇게 돼갖고 여기도 란산 적적 거기도 란산도 대꾸를 이루고 있고 여기도 아니라 유유와 백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안득 천문 감배다리요. 안득은 어찌 알지 못했는가요. 안득 어찌 알지 못했는가. 천문은 뭐예요? 하늘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기 감배달 이 배달 때문에 하늘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천문은 그 임금님이 있는 궁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출세. 그래서 알지 못했는가.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여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를 해가지고 임금님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감히 배달. 이 배달은 지난번에 이거 배달 얘기 했었는데 이거 그 왜 있잖아요. 임금님이 나왔다며. 그거는 왼손이잖아. 둥글레차 하나 갖다 주세요. 아이고 이 배달 이야기도 그 전에 그 간신배 이름이 뭐더라. 간신배가 아니고 예씨 놓고 싶은데 또 해야 되고도 나를 좀 해방시켜 다오. 이 경어제 언제 끝나? 배달 있잖아요. 배달 그 배달 말고 이
이걸 배달을 그냥 치면은 꼭 배달의 민족이 나와. 그냥. 그리고 그냥 배달이 나와, 진짜로. 배고프다. 배달은 문을 밀어 제침. 사기에서, 번캐구나, 번캐. 드디어 알았다. 문을 밀어다, 이렇게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거를 배달이라고 합니다. 배달이. 그래서, 얘도, 고맙습니다. 동사로 문을 밀어 제치는 거고, 이 배자는 이 비 옆에 붙어 있죠? 비 옆에 손수변이 붙어 있으니까 배가 되는 거고, 손으로 밀칠 배자예요. 그리고 이 달자는 무슨 달자예요? 빗장문 건이라고도 하고 문달이라고도 하죠. 빗장문 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에 들어있으니까 문자 안에 달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문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두 개가 한꺼번에. 배달. 근데 이제 배달이 이렇게 어떤 뭐가 있어요. 배달에 대한 배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기에, 중국에 사기 있죠. 거기 번쾌전이라는 곳에, 거기에 고조, 왕 이름이에요. 고조가 병이 심해서 사람을 대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금중에 누워 있어요. 금중은 뭐예요? 막아놓고, 막을 금자가 금지. 금중에 누워 있으며 문지기에게 명령하기를 신하들을 들여보내지 말게 했는데 10열이 지나도 문을 못 들어오게, 그때에 번쾌가 배달했어요. 배달. 문을 밀치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그 고조가 뭐였어? 한 4시에, 4시가 있죠. 4시. 4시에 무릎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번쾌가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는 조고의 일을 모르십니까? 지금 못해. 그러니까 그 조고의 일을 모르십니까 하니 웃고 일어났다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달지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몇 번 설명했어요. 그냥 번쾌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조라는 왕이 4시 무릎하게 해서 8 동안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번쾌가 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배달지간이라고 그러죠. 배달지간 들어갔더니 4시 무릎하게 있길래 뭐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 조고의 일을 무엇입니까 할 때, 이 조고라는 놈이, 조고가 그 짓을 하다가 나라를 망해먹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모르시냐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 진나라 때의 괴롭다. 녹화 안 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진나라 때에 이 조고라는 놈이 환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지록이마. 그죠?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시황제가 죽자 승상이사와 공모해서
조서를 고쳐가지고 장자인 부소를 자살하게 하고 막내 아들인 우둔한 호해를 2세의 황제로 삼았는데 그 뒤에 숭상 이사를 죽이고 스스로 승상이 돼갖고 온갖 못된 일을 다 하는 사람 알죠? 조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관 때문에 나라를 막아먹을 작정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지금 조고라는 환관 놈이 나라를 막아먹었잖아요. 지록이 말하고 그죠? 사슴을 말이라고 해야지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면 죽여버려? 그렇게 해서 환관이 나라를 휘둘렀다. 그래서 말아먹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하늘문을 곧바로 밀치고 들어가 임금님이 있는 궁궐문을 바로 배달해 갖고 가서 바른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어찌 이 교사는 그 짓을 하지 못하고 교사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동부상 일언지어 여기 하동부 여기서 하동부라고 하는 건 또 뭐죠? 옛날에 서체에 무슨 부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가야. 경허선사는 장신을 무슨 부의 대가라고 그랬죠? 얘는 지금 하동부가 나오는데 경허선사는 내가 뭐다? 강남부의 대가다. 강남부. 내가 강남부의 대가인 거를 니네는 모르지?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체의 한 부류예요. 그래서 하동부에다가 그 위에다가 탁 찍고 벼슬에 올라가서 바른말 아까 바른말 했죠? 바른말 일언을 왜 그걸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이 교사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 이 교사가 사람 이름인가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이 시들을 다시 번역하면서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딱 하동부에 찍고 들어가서 이런에 한마디로 왕을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교사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사는 누구일까? 이름이 이 교사인가? 아니면 스승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냥 교사라고 했나? 아닌 것 같아요. 불분명해. 근데 아무래도 전자 같아. 이 교사 같아.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허가 읊은 시 중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는 단 한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교사라는 용어가 가용통했던 의문이 들죠. 통용이 된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영변에도 신시장이 생겼잖아요. 경허선사가 영변 신시장을 지남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경허선사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경허선사가 선각자이면서 대선지식이면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데 왜 일본 놈과 맞짱 뜨지 않고 비겁하게 삼수갑산으로 숨었냐. 이거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졌잖아요. 경허선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때 경허선사 당시에 이미 이 오교사가 이 교사가 이 교사질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일제시대의 강점기에 교사라는 용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조선 말기 당시에는 스승님, 사부님, 훈장님 이렇게 써 있는데 교사는 신식학교가 생기면서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통용된 아닐까 짐작한 이게 뭐 짐작은 무슨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 교사는 아무래도 벗의 이름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무식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가 교사의 직업을 가진 이 시성의 유생일 가능성이 많죠.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름도 밝혀져. 그것은 교사라는 단어는 조선왕조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다가 일제시대에 등장하는 신조어로서 오늘날도 선생이 교사로 통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주는 정주가 아니고 강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참 초창기에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주가 있어요. 강주를 잘못 쓴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강자에다가 고물의 정자를 잘못 써서 장인공자를 잘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경어선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정주가 있더라니까. 정주, 강주, 삭주도 있어요. 놀라웠죠. 그리고 강계. 강주는 강계인 이름으로 경어의 시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고는 정황이 다른 시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종남산은 강계군 종남면에 있는 작은 산이에요. 경어선사가 종남면 성장동에서 살았어요. 경어가 보는 세상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급변하는 세상 일들이라 실로 믿을 게 없다고 그의 시에서도 수차 말하고 있죠. 경어는 다만 그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술을 벗삼아 취했다가 깨었다가 형편대로 바뀌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전봉준 장군하고 찌들찌들 관계가 있다는 걸 몰랐을 때의 해석이에요. 뭐달라고 경어선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예민하게 그 나라 일이 돌아가는 거 형편을 서로 의논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교사랑 강주 땅에서 만났을 때는 시대를 앞서는 희망적인 봄꿈으로 서로 생각이 깊었었는데 무엇은 봄꿈? 나라의 독립. 오늘 갑상군 종남산 서재에서 이 둘은 서로 늦지막히 만나서 옛일을 회상하고 있다는. 여기 잘못 썼네. 갑상군이 아니고 강계군. 강계군. 이고 이방 도아리 서당은 산으로 둘러싸여 적적할 때 이를 수 없는데 시름없이 등불만 깜빡거리고 있다. 강물이 흘러가도 유효한 세월에 백발만 성성해지고 이제는 늙어버렸으니 어찌 하늘문을 곧바로 열고 들어가 하동부에 한마디 오르는 것을 너는 못했는가. 이거는 아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아마 이교사도 좀 나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경어선사랑 이렇게 만났다면 말은 교사라고 하지만 나이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어의 도교적 신선사상이 깔린 겸양지덕으로 나오는 겸허한 성품이라고 본다. 여기서 하동부는 한문의 문체의 하나로서 시에서는 운문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1198년이 아니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1908년경 일제가 한일합방을 꿈꾸면서 한반도를 침탈해서 먹어 삼키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일이 막 급변해요. 그래 나는 어떻게 산다. 믿을 게 없어서 취했다 깼다 형편대로 살고 그럭저럭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정주 땅에 여기서 정주는 강주라 했어요. 봄이 깊었다. 여기에 정주는 강계에 또 나오는구나 뒤에. 강계의 옛 이름으로 종남사는 경어가 김탁 처음 만나 시비를 건넌 종남면 장두루벌 성장동에 있는 그 뒷산을 갖다가 종남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장두루벌이 종남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교사와 벗스런 침상서재에서 난주는 이들이 애석하게도 늦게 만났다 그랬죠. 그런데 역시 산으로 둘러싸여서 은신자에게는 딱 좋고 밤도 척척하고 등골만 깜빡거리고 무심한 시간만이 침묵 속에 흘러가고 있고 그렇지만 유의한 세월이 물을 흘러갔다지만 백발은 기다리고 세월은 안 기다리고 물도 안 기다리고 그래서 어찌 그대 이교사는 하늘문을 곧바 저 아까 배달지간이라고 했죠. 그 배달지간이처럼 번개전이랬어요. 번개처럼 밀고 왜 못 들어갔냐라고 지금 그 벼슬을 불러놔서 교사짓을 하고 있는 누구 이교사에다가 채근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경어는 이곳에 안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급변하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여인이나 취해가면서 속태해서 환속했다는 당설은 이 시에서도 역시 찾을 수가 없었죠. 경어를 폄훼하는 자들의 왜곡된 시각으로 훗날까지 경어는 이교사와 정세를 논하고 나중에 또 몇 개의 시가 또 나와요. 이어성어로 해갖고. 그러니까 뭐 비단 20분이 아니고 그
어떤 시에서도 이거 서회에 또 나왔네. 어떤 시에서도 경호선사는 뭐를 갖췄다. 환속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더라 이런 얘기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